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길사입니다. 오늘은 안반 이방성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성은 방향에 따라서 압축성, 투수성, 강도 등의 성질이 달라지는 건데요. 좌측에는 강도, 우측에는 그 세타, 즉 베타에 대한 값으로 이제 나타내서 불연속면 방향과 그에 따른 강도의 변화에 대한 모식도를 그려보도록 하고요. 각도가 대략 60도 근처인 경우가 최소 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형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하중 제하 방향과 불연속면과의 각도에 따른 변형계수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제하 방향과 불연속면이 평행인 조건의 변형계수를 이 제로로 한다면 이 제로 값이 제일 크고 이 90이 가장 적은 변형계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형상을 보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지압비에 대한 이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지압비는 집안 내부의 터널과 같은 공동을 굴착하기 전에 집안에 작용하고 있는 지압의 암석의 점성, 지각운동, 침식작용,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기인되게 되는데요. 이 초기 지압비 K가 1보다 작느냐 또 1보다 크느냐에 따라서 천정과 바닥부의 보강이 중요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K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수평 응력이 더 커져서 측벽부 변이가 더 크게 될 수 있고 어떤 보강의 중요도가 더 크게 되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반의 이방성에 따라서 역학적인 특성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불연속면의 각도와 하중 방향에 따라서 시험이 필요하고요. 흙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특성을 지나서 이제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것입니까? 다짐이라는 것은 흙의 함수비를 이제 변화시키지 않고 흙의 인위적인 압력,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간극 속에 있는 공기만을 배출해서 입자 간의 결합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단위 중량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것은 이제 다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짐은 이제 투수성이 저하되고 흙의 전단 강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흙의 밀도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짐과 안밀에 의한 어떤 비교, 이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함수비가 존재하겠고요. 함수이에요. 함수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어떤 이 다짐과 안밀의 어떤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함수비, 시간, 목적에 대해서 다짐은 이제 함수비가 없고 안밀은 이제 함수비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 요거에 따라서 안밀은 장기, 다짐은 단기고요. 목적은 안밀은 이제 치마 촉진하고 이제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다짐은 투수 개수를 낮게 하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도가 같게 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다짐 곡선의 특성은요, 형태는 이제 사질토와 점질토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는데요. 사질토에 대해서 이제 영공기 간극 곡선과 클레이 점성토에 대한 부분에 이제 다짐 곡선의 형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T에 건조 밀도하고 우측에 이제 함수위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해서 동그랗게 이제 원 형태로 어떤 타원형 형태로 반절의 강공기 곡선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자, 이 중앙부 OMC와 감마 T 맥스 이 사이에서요. OMC는 이제 오티벌 모이스처 컨텐트로 최적 함수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MC의 좌측은 이제 건조측, OMC의 우측은 수빈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동그랗게 나오지는 않고요. 잘 이렇게 다짐에 대한 곡선을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게 되냐면요. 이렇게
G는 이렇게 자갈은 높게, 그리고 그 다음 샌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실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고, 클레이는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길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 S, M하고, M은 이제 실트가 되겠죠. 실트가 이제 M이 되겠고, 클레이가 이제 가장 우측에 이제 함수기가 많은 쪽에 되겠고요. 건조 밀도는 이제 그래버리 자갈이 가장 큰 쪽이 되겠고, OMC는 좀 작은 쪽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비는 이제 작은 쪽에 가깝고, 건조 밀도는 이제 G가 가장 높은 곳에 높은 다짐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가 OMC가 그다음 크고, 실트가 그다음 크고, 클레이가 그다음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 곡선에 있어서는 수화, 윤활, 팽창, 포화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축은 감마 D의 건조 밀도하고 우측은 이제 함수비로 되어 있고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다짐을 한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OM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일 좌측은 수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윤활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활 단계요. 그리고 팽창 단계가 그 다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포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진 곡선의 형태는 이렇게 이제 OMC를 중심으로 좌측은 건조측이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습인축이 되겠죠. 습인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수계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OMC를 중심으로 습인축에서 약간 우측에 투수계수가 가장 작은 부분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OMC 습인축 약간 우측으로 해서 투수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